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속 진짜 얼굴을 파악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잘못 맺은 인간관계로 인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악인들은 친절한 사람,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교적이며 평판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착한 얼굴을 한 채로 타인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자극해 교활하게 이득을 취합니다. 특히 상대를 자기의 도구로 계속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손아귀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상황을 조작하는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직하고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좋은 사람이라고 속단하는 것만큼은 견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처음에는 하나같이 선량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악에 대한 이해만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피해야 할 악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지혜를 쌓고 그들을 끊어내는 단호한 마음을 길러야 우리의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살면서 피해야 할 사람을 가리켜 생각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란 속으로 증오심이 많고 화가 많아서 작은 일에도 크게 분노하며 사악하고 위선적입니다. 또한 겉모술수를 일삼아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에게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오만함으로 목에 힘을 주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특성은 대부분 한 사람이 전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이 증오심도 깊고 사악하며 위선적이고 오만합니다. 석가모니가 비천한 사람이라고 정의한 유형의 사람을 정신분석학적 용어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 방식이 일방적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높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열등감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소인배적인 기질이 지배적으로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쾌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과대 포장합니다. 때문에 이들은 소위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주변 지인들과의 친분을 과하게 자랑합니다. 그 인맥으로 인해 본인의 가치 역시 상승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나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칭찬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로 인해 언제나 자기 귓가에 경박한 찬사를 아낌없이 부어줄 공급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그 서플라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찬사해줄 서플라이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관계 초반에 반드시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러브보밍입니다. 러브보밍이란 마치 폭탄을 투하하듯 강렬하고 과하게 애정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애정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진 실력 대비 과도한 칭찬으로 띄워주고 자기와 가까이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처럼 당신을 세뇌시켜서 자기한테 충성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중심적으로 당신을 통제하고 착취하며 경계선을 넘습니다. 이들은 무서울 정도로 질투심과 시기심이 많고 분노 등의 정서 조절을 못합니다.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굉장한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는데 정서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폭발적으로 화를 냅니다. 보복성 또한 강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상황에 대한 보복과 안갚음을 합니다. 특히 수치심에 대한 보복심이 굉장히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상사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나와 가까운 관계 중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들과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도모했을 때 그게 무엇이든 모든 것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든 메일이든 객관적인 형태로 남기고, 직장이라면 회의를 하더라도 바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전체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 동의하에 녹취록을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로 인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 일이 잘 되어서 공로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유형의 사람들은 공로는 본인이 가져가고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남겨놓는 것이 당신에게 안전합니다. 다시 확인해 드리자면 이 유형은 죄책감은 없지만 수치심은 강합니다. 따라서 자존감에 손상 입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자신이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쉽사리 용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창피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거가 공론화되는 건 이들에게 꼭 피하고 싶은 문제임을 숙지하시면 이런 관계에서 당신이 상처받는 것을 확실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 상대가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할 때 높은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폭발시키기 위한 미끼를 던집니다.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자극시키기 위한 행위를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나도 평온한 상태인 반면 상대방은 격한 감정으로 화를 내거나 슬픔에 빠지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반응을 보며 굉장한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로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은 감정 표현이 풍부한 감정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옆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회색돌 기법입니다. 회색돌 기법이란 아무런 감정과 반응이 없는 무미건조한 돌처럼 상대를 대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건드리고 비춰보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회색돌처럼 행동했을 때 이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당신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권유하는 방법으로 그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다만 초반에는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격하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열렬히 반응해줬던 당신이 갑자기 몸이 건조하게 대응하면 처음엔 당혹스러워서 뭐가 문제냐, 왜 그러느냐 회유를 했다가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불같이 화도 냈다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며 격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거를 견디는 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간만 견디면 점점 당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게 확연히 보일 테고 결국은 당신을 내버려 두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서플라이에서 추앙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돋보이게 해줄 상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무미건조한 돌에게는 관심도 흥미도 필요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회색돌 기법을 쓰는 게 쉽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별 호응과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런 유형과의 관계에서 빠져나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인연과 엮여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행동 변화에 대한 나르시시스트의 격한 반응을 어느 기간 정도를 견디시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타인에게 무례하게 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약한 개체는 강한 개체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쾌감을 느끼기 위해 자기보다 약하고 만만한 개체를 괴롭힙니다. 세상에 절대 강자가 아닌 이상 운이 나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상대가 이런 부류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면 당장 관계를 끊을 순 없더라도 반드시 끝낼 수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피하질 못합니다.
특히 내 인생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내 자신의 확장판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서로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삶에 대한 응원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살아갑니다. 한문으로 사람 인자의 형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형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버팀목이 되어야 설 수 있고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연은 피하고 사람과의 인연은 너무 해프지 않게 좋은 인연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렵고 복잡한 게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멀리하면 서운한 감정을 가진 채 소원해지기 쉽지만 너무 가까이 지내도 선을 넘어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적당한 처세로 살아가기란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티베트의 존경받는 수도승이었던 아나가리카 고빈다는 산의 위대함은 거리를 두어야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관계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불가근불가원의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자는 소인배를 대할 때 불가근불가원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다치기 쉽고 너무 멀리 하면 해코지함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산속의 나무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서로를 배려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생존을 위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예에서도 획과 획의 여백, 즉 간격이 중요합니다. 동양화도 적당한 여백이 작품의 격을 높입니다. 제주도의 돌담은 허술해 보여도 거센 태풍에도 잘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돌과 돌 사이에 난 틈이 바람길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적당한 인격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인간 관계의 비결은 바로 사이라는 점을 거듭 음미하며 불가근불가원, 즉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는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각의 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